네, 애국 탈모를 표방하시는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이 탈모를 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데 우리 저 자랑스럽게 예. 박순혁 작가님은 애국 탈모. 예.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게 우리 저기 그 이봉규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봉규 박사님이나 저는 이제 너무 저는 애국 빠박이. 너무 좀 완벽하기 때문에 뭐 지적인 면도 그렇고 이제 얼굴도 그렇고 이제 너무 잘 나갔고 사람이 이제 너무 잘나면은 이제 뭐랄까 좀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머리가 부족한. 이제 머리를 또 부족한 걸 감추려고 하는 또 한뚜껑하고 대비가 되니까. 걔는 뭐 딴 게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감추려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좀 생소한 거를 들고 나오셨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아십니까? 참여를 아십니까? 참여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세요. 48시간자 N 프로젝트 99에서 이제 한번 넘겨주시죠. 참여 프로젝트 99는 아시죠? 스카이데일리 보도. 이게 이제 참여라고 뭐냐면은 이제 그 조짐을 예언하는 민요예요. 아, 민요구나. 참은 신비스럽고 미래 예언적인 말로서 가늘고 정교한 칼과 같이 정론성을 띠고 있어.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풍자적이고 예언적인 소리,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순수한 민중의 소리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주로 어떤 때 나오냐면 전쟁이나 변란, 왕권 교체기 같은 사회 혼란기에 이제 참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좀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역사적, 사회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간결성, 즉 이제 축약과 언어적 요소의 중첩에 있다 해서 이제 좀 의미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참여는 민중의 사회적 의사 전달이나 표현의 욕구를 해소시키는 매체로서 이제 시대적 소임을 다하였으며 뭐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민중의 사회적 관심과 애안에 대한 이제 표현의 욕구로서 참여라는 게 생기고요. 이제 왜곡된 역사와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희망했던 참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이제 언어의 주술적인 힘을 믿어야 되고 정치 사회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때 참여가 선전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풍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소문의 사실화. 이게 서경성 밖에 불빛이요 안주성 밖에 연기로다 그 사이 오락가락 이원수야 우리 백성 구제하소. 이게 이제 이원수. 그렇구나. 이게 이제 이원수가라고 하는 이제 이원수요라고 하는 참여인데 이게 이제 그 고려 왕조 말기에 이성계 그 장군이 들어와서 우리 이제 그 불쌍한 민중을 구해달라. 이게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이성계 장군이.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성계 장군 측에서 일부러 퍼뜨린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들의 이제 열망 같은 부분들이 고려 말에 이제 건문세족들의 뭐 탄압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힘들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선동은 행동의 구심점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도 있고요. 이제 갑옷에 을미적 변신되면 못 간다. 이게 이제 조선 고종 그러니까 이제 이 동학농민 운동 당시 때 있었던 뭐 그런 거고 결국은 이제 여론 형성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고 시대마다 정치적으로 사변이 있을 때 만들어지고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가 이제 참여가 나오기 딱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현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참여가 바로 48시간. 48시간좌. 이게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기사화된 거는 2월 3일 날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최초로 이제 요거 기사화했었고요. 이제 48시간자라는 사람이 DC 인사이드에서 막 글을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막 사실인 것처럼 막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다. 뭐 그렇게 그 믿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관이 연수원 사건. 요 얘기를 12월 초에 여기 48시간자가 사실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당국이 해갖고 이제 오마이뉴스나 이런 쪽에서 되게 이제 기사를 썼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여기서 이제 만든 이제 48시간자 그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이제 처음 출발은 이 DC 인사이드의 이 48시간자의 그 얘기였다.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이후에 이제 JTBC에서도 이제 그 48시간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체포설 왜 어떻게 퍼졌냐? 48시간자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음모론 같은 거를 이제 적어놨는데 거기서부터 출발됐다. 예, 12월 8일. 그러니까 12월 8일 날 그 경군이 이제 선관위 들이닥쳐 갖고 그 중국인 해커를 이제 압송해 갈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건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예. 그러니까 내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네. 예. 그런 내부자가 느낌입니다. 48시간좌라는 어떤 닉네임을 써서. 그 아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계. 이원수요 같은. 그거를 이제 내부자가 뭐 장군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성계를 띄우기 위해서 미리 쓱쓱 그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인터넷 뭐 블로그나 카페 같은데 이제 48시간자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막 퍼지고요. 이게 이제 참여가 막 그 민중들 사이에서 퍼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48시간자 얘기가 막 이렇게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쭉 퍼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48시간자 이 참여의 이제 특성 이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태 써놓은 거를 다시 쭉 읽어보면 몇 번이나 읽었던 거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48시간자의 멘트와 게시물의 스크립한 기사에서 중요 표시한 부분과 세세하게 맥시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께서 이제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하셔갖고 이제 차근차근 진행되는 일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만드는 이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짜 48시간제는 누구일까? 융카랑 존나 가까운 측근이거나 미국 쪽 관련 사람일까? 하여튼 그 작전을 아는 사람. 아니면 그 작전한 측에서 말하자면 그 흘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블랙 요원처럼. 디스인사이드가 이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좋은 사이트죠. 사실 정체 사실과 상관없이 존나 고맙다. 12월부터 정신병 오는 줄. 그러니까 이제 12월만 해도 이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미래가 안 보이면 안심을 시키게. 너무 무섭거든요. 두렵고 용기도 안 나고. 이럴 때 48시간자가 이제 예언 글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야. 용기가 나서 강화문 나갈 이제 집에 있을 거 강화문 나가게 되고 강화문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게 되고 세 번 나가게 이렇게 된다. 그런 효과로 그게 이제 참여의 원래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다음 여기 이제 그 48시간자 이제 여러 내용 중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부정선거 수사 한국만의 대세관임 무조건 2월까지 대통령 지키면 이김. 그 전에 국가 전복 세력들 자빨 원탁회의, 자빨 국회의원, 정교조, 노동조합, 경찰, 군대 공무원들 암약 세력들 풀발기 할 거라고 하는데 소추할 것이라고 함. 장관 지키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MBC를 주목하기 바람. 무조건 MBC가 주목하는 것이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라고 보면 좋아.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제 2월까지 대통령 지키면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겼죠. 지켰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자빨 원탁 회의라고 이게 12월 달에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실현됐어요. 한번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자빨 원탁 회의가 자빨 원탁이 진짜네. 2월 19일 날 야오당 원탁 회의 출범. 내란 종식 이렇게 이거를 12월 달에 미리 다 적어놨다는 거죠. 이쪽 이제 야당 쪽의 움직임 같은 부분도 이제 꿰뚫고 있는 이제 핵심 정보원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2월 말까지 장군을 지키면 이기는 게임. 그래서 2월 말까지 지켰고 3월 7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석방되셨죠. 다음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군의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여가 군의 사기, 이제 민중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기 이제 선덕여왕이라고 MC 드라마에 되게 유행했었던 16년 봄 정월 비담과 염종 등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구실로 군사를 동원하여 반역을 도모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 신라봉기 선덕왕전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드라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담은 성덕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구실로 반란을 일으켰으며 명할성에 주둔한 채로 10일 동안 공방전을 펼쳤다. 이때 월성에 큰 별이 떨어지자 비담이 이를 보고 여왕이 패망할 징조라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별은 이제 보통 왕권의 상징이니까요. 별 떨어진 거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만세를 불렀는데 이때 김유신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어떻게 하냐? 이에 김유신은 다음 날 불 붙인 연을 하늘로 올려서 어제 떨어진 별이 도로 올라갔다고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비담의 난을 평정했다.
예. 48시간제나 스카이데일리의 이제 프로젝트 99 기사가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까는 사람은 사실 딴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다음. 이게 좀 흐릿한데, 예, 23년 1분기 선관위 털어야겠다. 23년 5월에 권익위가 감사원 특혜 채용으로 조사를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준비해서 이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진행해 왔다는 것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23년 6월에 선관위 해킹 시도 2만 건으로 보안 점검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 달에 선관위 부정선거 기록 특혜 채용 기록을 발견을 했고 23년 10월에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선관위 내부자 없으면 불가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23년 10월에 민주당 선관위 관여 보안 점검 해킹 툴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해킹 툴 심어 놓고 거기서 이제 다 밝혔다는 말씀드렸었죠. 11월 달에 국정원이 삭제 방법 안내했는데 왜 문제? 100% 안 지워진 거 맞은 발표. 남아 있어서 국정원이 이제 들여다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미공개가 안 했습니다. 예,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이렇게 힌트를 하시 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다음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 실시. 그리고 또 미공개가 있죠. 예, 요 두 개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2월 3일 날 계엄령 발표하면서 성동격서 선관위 세 곳 압수수색했다. 12월 4일 날 윤통이 고집불통 시전하면서 4시간 버텼. 4시간 버틴 게 이제 그 중국인 해커 잡아갖고 이제 저기 평택항까지 보내는 시간을 번 거고요. 예. 12월 7일 날 윤통께서 대국민 쇼츠 담화를 하면서 내가 다 책임져라고 했다. 이쯤 되면 IT 전공자들 그림 그려지지 않아. 이게 이제 함축적이잖아요. 예. 참여의 특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예. 요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해 놓은 게 선관위 서버 사진을 제일 먼저 왜 찍었냐고 다들 묻는데 제일 필요하니까 찍었지. 왜 찍었겠어? 그거. 자, 사지선다 문제. 그럼 선관위 서버 사진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할까요? 1번 계엄령 기념용, 2번 선관위 놀림용, 3번 지인에게 자랑용, 4번 문서 기재용. 예, 문서 기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갖고 왔다는 걸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처음에 이제 이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이거를 서버를 갖고 갔나, 서버를 복사해 갔나, 뭐 포렌식을 했나,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버는 포렌식 할 필요도 없었고, 갖고 갈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이제 그 법정에서 쓸 이제 증거 자료로 사진 제출용으로 사진만 찍은 거다. 하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죠. 참 그리고 서버를 왜 물리적으로 압수 안 했느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서버는 그대로 살려둬야 증거지 훼손하면 증거 능력 없잖아. 안 그래?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는 살아있다고 확인도 해주었고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영돈 PD 이제 선관위 비밀의 문이 열린다. 세 번째 부정선거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왜 그 서버를 갖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포렌식 안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선관위 그때 선거 당시에 서버는 빌렸었다는 거죠. 리스를 했다는 거 기가 막힌 일인데 나 진짜 하다 나는 이런 놈들이 하여튼 거기에 짧게 요약되어 있는 게 선거철에는 3개월간 서버를 리스해서 쓴다. 선거할 때는 보안 관제위원이 없답니다. 강화가 아니고 보안 관제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서버에 이미 데이터 값을 맞춰놓고 다시 끼우기 때문에 포렌식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포렌식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 현장 개표기에서 미리 조작해서 결과값을 맞춰놓는다는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이제 부정선거 할 때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는 텐센트 걸 썼고요. 이거 중국입니다. 예. 임차 서버는 미루 시스템즈라는 여기 문제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통신망은 하웨이 걸 썼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한데 그 프로그래머는 중국인 해커였고 그 중국인 해커는 연수원 옆에 건물에 있었고 30명 잡아서 이제 압송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선관위 A의 미루 삼각 커넥션 보도 사실로 확인. 이게 기사가 스카이데일리 2018년 10월 기사예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거. 예, 예. 미루 시스템스가 전자투개표기 단말기를 단독 공급하도록 알선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전 현직 직원이 동원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확인됐다. 확인됐는데, 근데 계속해서 미루 시스템스를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대놓고 하겠다는, 그쳐먹겠다는 거죠. 예, 예. 다음.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 안 셀 리가 있겠냐. 예, 이 미루 시스템즈 여기 위치는 여기입니다. 분당. 예, 분당에 이제 판교 그 벤처 빌리는데 이제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필리핀에서 투개표 시스템 할 때 미루 시스템즈 그걸 써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요. 2024년 12월입니다. 2018년 5월달에 이라크 총선에서 국산 개표기 부정선거 악용 논란인데 이 국산 개표기가 미루 시스템즈고요. 예. 이라크 일부 야당이 사용 중단 요구해서 나중에 이게 난리 나갔고 다시 이제 수작업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작업 해보니까 미루 시스템 거하고 결과가 최대 12배가 차이 났다는 거예요. 1.1배가 아닙니다. 12배가 차이 났다는 거예요. 12배. 예. 그다음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선관위의 한 투표 시스템 수출을 막아달라. 이 투표 시스템이 미루 시스템입니다. 예. 콩고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정권이 뒤집혔고요. 이라크 마찬가지. 필리핀도 이제 계속 그런 문제가 있죠. 최근에 이제 두테르트가 잡혀갔는데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예, 요거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 갤러리 해외 휴민트 정보 북에 노출해서 이제 우리 그 해외 휴민트 정보 그 북한에 있던 우리 이제 정보원들이 발각돼 갖고 이제 막 총살도 당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얘긴데 24년 7월달 블랙 요원 리스트 유출 미스테리 군무원이 왜 보유 북한 넘어갔나 해서 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여기서 48시간장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찌라시 뭐 카드라니까 그냥 흘러들어 7, 8월에 정보사 소속 해외 요원들의 신상이 북에 유출되어서 해외 요원들이 대거 귀국한 사건이 있었어. 사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었던 거야. 국민들은 안전하니까 전쟁이 없던 것처럼 느껴진 거지만 일선에 있는 군인들은 죽고 죽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해커 중 하나가 북한만 우리 해커가 있어서 우리를 턴 게 아니고 우리 해커가 북한 서버를 틀었어요. 우연히 북한 서버 하나를 털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블랙 요원들 정보가 잔뜩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알려진 거고요. 당연히 비상이 걸린 거지 요원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들이 발칵 뒤집히는 거야. 다음 장 보시면 이게 핵심인데 다음 장이 자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더. 저 서버에 들어있을 법한 정보는 1번 대한민국 블랙 요원 정보만 2번 대한민국 감첩들 정보 3번 대한민국 협력자들 정보 4번 대남 정보 기록들 5번 전부다. 전부다. 근데 우리 대통령 엄청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아. 예. 아까 그 저기 어제 그 가영석 그 변호사님하고 이제 방송하는 거 제가 이제 봤는데 예.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이봉규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헌법재판관들한테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이제 이 자료를 그 증거로 제출했다는 그게 아마 이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살 떨리지. 예. 그거 뭐 갈 수밖에 없죠. 예. 이거일 겁니다. 예. 이 중에 아마 일부일 겁니다. 다 까지는 않았을 테고. 예. 그러니까 각 하나 기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를 까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걸 까면서 쭉 설명해놓고 여기도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제가 복귀되면 또 그러니까 겁니다. 무섭지. 예. 박선원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북한 노동당에서 어떤 이제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다 갖고 있다. 그렇지. 여기 이제 요거 잠깐 요건 헌법입니다. 헌법 77조 이제 그 비상계엄 쪽 얘기인데 계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해요. 그렇죠. 비상계엄일 때만. 경비계엄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계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비상계엄은 이제 이 계엄법 문제가 뒤따르는데 계엄법상에 있어서 경비계엄의 경우보다는 비상계엄이
월등하게 이제 이 뭐랄까 요건이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사 상태 시 적과 교전 상태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교전이죠. 예, 이 하이브리드전인데. 예. 아까 이제 48 이런 상황이면 이 교전이죠. 교전이죠. 예. 이런 상황이 아니면 교전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법을 위반한 위반 소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 그다음에 이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꼼꼼히 다 하나하나 법적인 걸 다 따져서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게 한 거예요. 거죠. 예. 다음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예.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식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이 48시간자한테 48시간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꾸로 아닐까? 면회 오면 더 역대급이지 않을까? 이때는 이제 아직 체포되기 전이고요. 10일 초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체포될 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대요.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와서 면회를 하는 그림을 48시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 날 트럼프가 방한해갖고 요 방송을 했죠. 예, 이 방송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딱 보니까 그 트럼프가 봐서 이제 뭐 몇 가지 안 가도 되겠다. 대신 이제 대리인을 보내겠다. 그래서 3월 1일 날 대신 모스탄이 왔죠. 그렇죠. 모스탄이 온 겁니다. 예, 모스탄이 오늘 이제 미국 방송에서 한 얘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안 하면 중국한테 이제 대한민국이 먹힌 걸로 이제 불법 쿠데타를 저지른 걸로 이제 우리가 간주를 해서 모든 이제 군사 경제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쭉 얘기를 했고 왜 자꾸 대통령 감옥 간다는 듯이 말해. 이때 안 들어갔을 때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총리님이 가실 거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총리님이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초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는 바람에 그렇죠. 예, 트럼프 쪽하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까지는 좀 인정을 했지만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상목을 미시로 해서 F4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예. 다음 이 언론사와 유튜브들을 주목해줘. 해서 스카이데일리 맨 위에 있잖아요. 그렇지. SBS, 채널 A, MBN 이제 그 방송사들 중에서는 그나마 얘들이 좀 이제 좀 낫다 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이제 SBS 이제 뭐 다큐멘터리 그런 거 이제 좀 계속 좀 생각하고 있고 채널 A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MBN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해요. 그리고 유튜브는 박주현 변호사님 앞했잖아요. 박주현 변호사. 예. 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 그리고 이분규 박사님이 있다는 거죠. 예. 48시간자에서 이제 우리 박사님을 이제 애국자 이제 유튜버다 이제 딱 박았죠. 세 번째로 배승희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페넨마이. 이 유튜브들 믿을 만하다라고 이제 48시간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 뒤에 대통령이나 뭐 있겠죠. 내부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있다는 얘기고요. 중도 우파 유튜브 많이 챙겨줘. 조중동이 한동훈에 붙었다가 멘붕 빠졌다고 하는데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이 좀 이런 얍삽한 거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도 채널 A가 그나마 조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갤러가 이제 이봉규네라고 이제 당신 이봉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누가 물었어요. 48시간자한테 너 48시간자 이봉규 아니냐 하니까 나 아니야. 48시간자가 한 얘기가 봉규 아저씨도 나 누군지 슬슬 눈치챔. 크크크 미안. 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48시간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런 그 선관위 그 압수수색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말하자면 내부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냄새를 좀 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방송에서 조금 48시간자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상당한 깊숙이 있는 거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그때도 그랬지만 이분이 그 방송을 봤는 모양이구나.
이런 작전을 벌일 때는요. 지문을 남깁니다. 지문이라는 게 이 손가락 지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인, 암시. 아까 이제 참여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남겼을 것이다. 그분이 그게 누군데 나는 스카이데일리도 그렇게 의심한다. 왜냐면 조중동하고 그렇게 짰다가 무슨 다 털리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메이저도 아니고 뭐 아주 인터넷 뉴스도 아니고 적당한 규모의 48시간도 그렇고 이제 스카이데일리도 그렇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 48시간자가 인정한 유튜버 이봉규 박사. 감사합니다. 애국빠박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한번 넘겨보시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다음 주 한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군요. 하여튼 그 시간이 지금 이거 왜 빨리 안 밝혀지냐 이러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이런 이 일련의 프로세스가 윤 대통령 나왔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민감 국가에 넣죠. 그 다음에 모스탄 보내서 저런 말하자면 이 협박이에요. 맞습니다. 너 니네 저 한국 윤 대통령 이거 기각이나 각하 안 하면 니네 우리하고 완전 끊으면 니네 어떻게 해? 뭐 중공으로 넘어가네. 이거 협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좌대 일련에 그거는 이제 신호를 딱 알아채고 조선일보는 이제 말을 바꾸고 있고. 말 바꿔.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칼럼에서도 확실히 바뀌어 나왔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른 것도 좀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영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입쳐닫잖아요. 완전히 입쳐닫고 와, 다 밑에 물밑 작업이 다 이거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또 우리 애국탈모 박순혁 작가님이 또 요즘에 이 분석해 주는 게 굉장히 참여 같은 분석을 많이 해주셨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방심은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애국 탈모와 함께 애국 빠박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